7월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고수의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강욱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자, 이진숙. 네. 이 보수에서 뭐 한 자리 하려면은 결국에는 능력과 자질 이런 게 아니라 뻔뻔해야 한다. 얼굴 두께가 철갑을 두른 듯 해야 한다. 거의 끝판왕 수준 아니에요? 아, 근데 말이죠.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이것들이 뭐 좀 궁지에 몰려가지고 그냥 말이 되든 안 되든 그 뭐 변명하는 거 정도면은 그래 뭐 참 비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건 진짜 너무 뻔뻔하게 나오니까 이 기만당한다는 느낌도 들고 말이죠. 표정이나 태도나 이런 게 이러고 해가지고 뭐 무조건 다 공적으로 썼습니다. 아니 새벽 4시에 파리바게트에서 4,000원짜리 무슨 공적으로 씁니까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뭐 하여튼 끝판왕 다들 보신 분들이 전에 김행씨가 1등인 줄 알았더니 그보다 훨씬 더하다. 네. 김행은 결국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3일 동안 세워놨는데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뻔뻔스럽게 이거 보면서 도대체 이진숙의 멘탈리티는 어떠한 것인가. 그런 거죠. 뭐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어차피 이유는 나를 임명할 것이다. 네. 예전에 제가 그 방문진에 있을 때 김재철 씨를 보던 모습 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김재철 사장도 앉혀놓고 뭐 물어보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그렇게 뻔뻔하게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럼 결국은 니들이 나를 어쩔 건데 뭐 이런 거였어요. 야권이 뭐 해봤자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라는 뒷배가 있다고 믿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못 하거든요. 뭔가 이제 그걸 잃었다고 생각하면 하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할까 해가지고 해임되기 전에 미리 사직서 내고 그 퇴직금 받아 챙기고 마지막 날까지 법인카드 갖고 가서 뭐 수백만 원 쓰고 뭐 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여튼 나는 여기서 지금 그 낙마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아니 근데 우리 국민 일반 뭐 정치적으로 색채가 옅은 분들이 보기에도 이 법인카드는 너무 심각하거든요. 아니 SK에너지 본사로 보이는데 거기 가지고 200만 원 결제를 했다? 뭐 주유소는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주유소라면은 그 탱크를 몰고 가서 주유를 해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 200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던데 알아보니까 헬리콥터가 유일하게 그만큼 채울 수 있다고. 아니 근데 이제 이진숙의 또 빵사랑 이게 한 50만 원짜리 사도요. 그 사실 빵이 뭐 1,000원, 2,000원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다파빵 같은 경우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뭐 그냥 아예 사람이 뭐 거의 승합차로 갖고 와가지고 가득 채워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빵 사서 도대체 누구 먹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비싼 레스토랑 가서 먹이는 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또 저 방송 비전문가들은 잘 모르는데, 사실 그 지역 MBC 사장을 한단 말이에요. 광고 걱정은 없지 않나요? 서울에서 광고비 나눠주잖아요. 코바코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광고 영업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코바코라는 게 방송 광고 공사 아닙니까? 거기서 다 일괄적으로 수주해가지고 배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가 MBC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수익 활동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광고를 사장이 유치하러 다녔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협찬 같으면 몰라도. 그 새벽 4시에 그 빵집에 가가지고 영업할 만큼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네가 먹은 거 다 알겠는데 이거를 짜치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뭐 공무를 위해 썼다, 영업을 위해 썼다 이렇게 나오니까. 예전 김재철 씨 수법 그대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돈이 안 맞은 게 또 몇천만 원이 나오니까 그때는 하다가 이제 대북 사업을 자기가 혼자서 몰래 대북 사업. 북한으로 돈이 갔다고 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에 돈이 갔는지를 규명할 길은 없으니까. 야, 그들의 마지막 카드가 그 정도 사람들이에요. 경기도 돈을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다 보냈다 이 논리네요, 한마디로. 아니 국힘 의원들도 저는 너무 황당한 것이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를 가지고 시위를 붙은 적이 없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100원, 1,000원까지 따져가지고 뭐 기소를 해서 뭐가 어쩌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그걸 눈앞에서 보고서 이건 뭐 사장 좀 방통위원장으로서 별 흠결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뭐 야권이 한 방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야 이거 보면서 진짜 국민들 이거 진짜 IQ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예, 예. 자, 근데 이제 이진숙이가 뭐 어쨌든 지금 보니까 윤석열이 임명할 것 같습니다. 야, 잘 싸우네 이러면서, 잘 버티네 이러면서. 근데 말이죠, 이진숙도 임명이 됐단 말이죠. 지금 뭐 또 한 명 또 임명을 시킨다고 해서 2인 체제로 또 계속할 모양인데.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상인 부위원장 그 사람 혼자서 네. 뭐 방문진 관련한 무슨 행정 업무들을 절차를 다 진행했다고. 그래서 이제 임명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다 만들어 놓고 탄핵하려고 그러니까 또 사표를 내고 그냥 물러났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진숙이 임명해 버리면은 이거 저 MBC 이사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바뀐 이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저렇게 무리를 하는 걸 텐데 법을 경시해도 이제 어느 정도지.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혼자 남아있던 이상인 이제 사표 내고 또 도망갔습니다만 그분이 지금 방문진 이사 후보자들을 다 추려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진숙 씨가 임명장 받자마자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그분들한테 임명장 주면 끝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절차 자체가 다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해서 그 정지를 시켜야죠. 효력 정지를. 김홍일이가 그만둔 이후에 혼자 남은 이상인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그 절차를 다 진행했다. 이 자체가 불법이다. 그것도 불법이고 두 명이서 뭘 이제 의결해가지고 임명하는 거니까 그거 자체도 불법이다. 그거는 계속 지금 법원이 둘이서 하는 거는 불법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아니 그거 알면은 좀 그 법원의 판단을 좀 존중하는 맛이 있어야지.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거는 대놓고 무시하는 거니까 원래. 그게 또 이제 검찰 출신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무슨 저기가 법원이 질타를 해도 견해차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견해차. 견해차이가 있다. 대법원이 판단해도 뭐 저 우리 기업이 대신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한테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확정 판결도 무시하는 대통령이 있는 마당에 게다가 전에 공소권남용 인정하는 판결 나왔을 때도 국감장에서 제가 물으니까 아니 뭐 견해 차이가 있어서 뭐 무죄가 나도 맨날 하는 말이고 늘 그런 식입니다. 정말 재밌는 정권입니다, 진짜. 어디까지 이렇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실은 군부 독재도 이런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거기는 이제 민심 위반을 굉장히 걱정했었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국민들을 굉장히 이렇게 염탐하고 탄압하기도 했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면 이거는 정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냥 멀지 않은 예로 윤석열이 가장 좋아했다는 이명박 정부 때도 그 김태호 같은 사람 총리로 지명했다가 그 누구 아냐고 하니까 모른다고 했다가 다음에 바로 같이 찍은 사진 나오니까 바로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 정성근이라는 문화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때 박근혜 때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보수를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정말 아주 비루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사실. 근데 이진숙이가 그렇게 쓴 돈들 말입니다. 그 뭐 무슨 영업을 위해서 협찬을 위해서 했다는 거는 이미 뭐 그 자체로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 그 돈은 어떻게 했을까요? 깡을 했을까요? 예전에도 보면은 김재철 씨 같은 경우에 그 명절 때가 되면은 백화점 가가지고 상품권을 사거든요. 그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려면 안 되지 않나요? 본인이 가가지고 줄을 서서 사야 돼요. 근데 그걸 사장이 그걸 했다는 거거든. 하긴 그 가능했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의심이 가는 그 돈을 비상식적으로 많이 쓴 데를 보면은 뭐 주유상품권, 무슨 극장도 상품권이 있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종면 의원이 잘 지적했지만 마일리지 적립하거나 선 입금을 해놓고 다음에 이렇게 쓰는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기 뭐 대전 MBC 사장 마지막 날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쓴 게 나중에도 그냥 사장 임기가 끝난 이후 그 시점에도 계속 먹으려고 계속 지적하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MBC 바로 앞에도 빵집이 있는데 똑같은 빵집이 뚜레쥬르라 그랬죠. 근데 굳이 자기 관사 앞에 있는 빵집을 그거는 차로 20분인가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굳이 그렇게 사더라. 그게 이유가 뭐겠냐. 그 공무가 아니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상식적인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냥 추론이 아니라 상식이 있는 사람이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빵을. 그럼 요거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좀 규명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짜
너무 기만당한 것 같아가지고 반드시 이거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식사하면서 들은 기가 막힌 얘기인데 예. 지금 용산에서 그런 지시가 갔다는 소문이 관가에 파다하답니다. 예. 지금 공공기관장이나 감사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 네.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 다시 해라. 그래서 이제 이진숙 물타기 하려고. 이진숙 저기 망신당한 것처럼 예. 문재인 인사들도 한번 그러니까 다 이렇게 쓰는데 왜 이진숙만 갖고 그러냐라고 하고 싶은 모양이죠. 우리 저 윤석열이도 예전에 저 업무 추진비로 예. 그 청계산에 가가지고 소고기를 그러니까 특활비인지 업무 추진비인지 하여튼 뭐 업추비라고 하던데. 예. 그렇게 썼다고 다 뭐 제일 많이 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소고기를 뭐 몇백만 원어치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도 자기도 이제 걸리니까. 자기도 걸리니까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처먹은 것도 한번 다 들춰내라고. 아니 진작에 그 EBS 이사장님 유시춘 이사장님한테 몇천 원? 몇천 원 가지고 무슨 누굽니까 이시원이가 공직기관 비서관 할 적에 나서 가지고 직접 공문 보내고 해가지고 공개되면서 문제가 되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 자들인데 자기들이 쓰고 먹은 거는 뭐 마음껏 먹고 한도 넘어서까지 막 해먹어도 되고.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문제 삼는다기보다는 언론에 흘려가지고 그렇죠. 언론에서 이제 물타기를 하게끔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면이 안 서지 사실. 그래놓고는 이진숙을 또 뽑아놓은 것이 말이 안 되니까. 확인해보니 언제 누구도 이랬더라.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의원님이 이제 물을 타셨네. 한번 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아무리 물을 타려고 해도 빵 500만 원어치씩 사고 이런 사람 없을걸요. 아니 민주정부의 인사들이 그걸 배짱이나 있습니까 사실? 그러게요. 공금을 갖고 이거 진짜 이게 법카를 이렇게 남용하는 거 보니까 아마 이진숙이가 김재철한테 배운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가수 이선희 선생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써서 그거에 대해서 약식 기소돼가지고 지금 어느 벌금을 회사에서? 낸다. 그 저기 왜 기획사 있었지 않습니까? 이승기 씨하고 문제됐던. 거기서 무슨 법인카드를 받아가지고 사적으로 쓴 모양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약식 기소돼서 벌금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민간 회사인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책임을 그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일반 그 사기업도 그렇게 할 때 하물며 MBC는 그 법인하고 이선희 씨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모양이군요. 그건 뭐 저희로서야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수사기관에 넘어갔겠지. 그때 이승기 씨 저거 뭐 출연료 지급 안 하고 이런 게 이슈가 돼가지고 수사가 되지 않았나요? 이승기 씨가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드러난 거. 그래도 이선희 씨가 정말 그 슈퍼스타다운 그런 행보를 취하는 것 같아요. 뭐 뒤늦은 어떤 조치긴 하지만은 여러분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단법인 평화나무의 이사장인 김모 씨는 법인카드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스탠다드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진짜. 사실은 법인카드에 관한 거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지금 정립된 기준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웬만한 회사들은 다 몇 시 이후에는 못 쓴다. 주말에는 못 쓴다. 집 근처 안 된다. 집 근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물론 집 근처에서 공부를 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사람들 우연히 만나거나 아니면은 지나가는 길에 뭐 거기서 봐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수시로 막 가서 상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설명하기가 궁할 텐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자, 어쨌든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지출과 관련해서 이제 고발이 들어갔어요. 이게 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보는데 이건 뭐 재치문답 프로그램에 나온 것 같아요. 그 패널로. 이 진짜 이 정권에 대한 뭐 기대는 1도 없지만은 이 지경까지 왔다면은 청문회 왜 합니까 도대체? 이거 화딱지가 났어요 제가 사실은. 화딱지가 나니까 정말 이 빙과류를 또 많이 먹을 수밖에 없던데. 갈수록 그냥 요식행위 정도로 간주하는 이게.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시비거리도 안 되는 시비를 부풀려 가지고 마음껏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얼마나 문제를 삼았습니까? 그 뻑하면 강짜 부리고 하면서 야당이 뭐 청문회 채택 안 해줬는데 임명해가지고 무슨 몇 명째라니 맨날 헤아리면서 보도하고 발표하고 뭐 이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죠? 저는 인사검증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너무 기가 막혀요. 저기 인사 비서관 하실 때는 어떻게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도 검증을 하셨습니까? 당연하죠. 그게 뭐
그런 정도는 기본이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결국 안 된 사람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 그럼요. 네.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러면 스스로 아,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물러나는 경우도 많고. 네네네. 그리고 애초에 그게 그렇게 또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의심 가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하는 정도였지. 이렇게 대놓고 해먹는 사람은 없다고요, 진짜. 이렇게 진짜 이진숙 같이.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하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정권이 사실은 2022년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 당시에 마약 수사 때문에 그 대민 보호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 점 많이 지적했었죠. 마약 수사에 뭐 거의 정권의 운명을 걸었다는 이 윤석열 정권에서 말이죠. 상황만 되면 국무회의건 국회건 마약 얘기하고 한동훈이하고 윤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약 수사를 하고 있는 영등포 경찰서 수사팀장한테 압박을 넣어가지고 야, 용산에서 이거 지켜보고 있다. 너 계속 그럴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중요한 사건을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는 형사과장한테 전화를 거는 것도 부적절한데 한번 심지어 경찰청장이 자기들이 아주 큰 지금 업적을 세우게 생겼다. 아주 좋은 수사다. 윤익은 경찰청장이 정말 야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는 정말 잘했다라고까지 하는 사안에 대해서 서울청의 형사과장이 전화를 했다 그러고 영등포 서장이 또 직접 자기 과장한테 그러고 아무 상관없는 또 서울청의 생활안전부장으로 있던 그 조병노 경무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 조 씨. 이 사람이 사실은 그 이종호하고 네트워킹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종호. 그러니까 이 모양새가 정말 어쩌면 이렇게 이 정부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한결같을까. 그러면 지금 그들 세 명이 지금 연루돼 있는데 이 셋 다 인천 세관이 도와줘가지고 이 마약이 국내에 반입됐다는 거. 이 건과 관련해서 영등포서가 탈탈 터니까 영등포 수사팀장한테 그거 하지 마.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마약을 가지고 누군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거기를 통과한 거잖아요. 무사 통과한 거잖아요.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는 왜 이게 이 범인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뭐 전대같이 이렇게 차고 오는데 끌러서 이걸 올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 세관 검색대 위에다가. 그러니까 거기 담당하던 직원이 이건 올려놓는 거 아니라고 챙기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 당연히 짚어야 되는 거고 수사 과정에서는. 그리고 우리도 어쩌다 한 번씩 비행기 타보면은 그 사방에 그 감시 카메라가 있고. 그렇죠. 나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저기를 찾는지를 뭐 계속 이걸 보고 있다가 두리번두리번 하면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자기들이 애초에 카드 사용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보받은 사람, 과거에 또 전력이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 찍어놓고 계속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이 서로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을 못하게 감시하는 시스템은 더 잘 정비가 돼 있을 것이고. 근데 거기를 그냥 통과해서 왔기 때문에 그게 영등포 경찰서에 적발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등포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사람은 당연히 세관을 어떻게 통과했지? 이거는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결과 발표를 할 때도 세관을 통과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지 못하면 언론이 당연히 그것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안 물어보겠어요? 어떻게 들어온 거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나서가지고 막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조경무관은 그 사람이 원래 행시를 해서 관세청에서 근무하다가 경찰로 넘어온 이종호하고 연관돼 있는 그 조씨. 조병노. 정확히는 그 조병노 경무관이 데리고 다니던 최모 경위가 있는데 그 최 경위가 그 멋쟁이 해병 단톡방에 한 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별 하나 더 달아줘야지 뭐 어쩌고 얘기하는 대화가 이제 무궁화 2개 오갔다는 거. 아니 그 사람들 별이라고 표현했어요. 치안감 해줘야지. 그러면 이 사람은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는데 생활안전부장이 이 사람이 또 관세청 공무원 출신인데다가 인천세관하고 그 같이 있는 인천공항경비대장을 했고 그 서울청 직전 보직이. 그리고 또 그전에는 총경 때는 영등포 서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영등포 서 일이고 관세청 출신이고 인천세관 바로 옆에서 근무했고 하니까
관세청장하고도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던가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사실은.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게 또 이종호 씨나 뭐 이런 쪽하고 연계가 돼 있다면 더더욱 이 사람이 나중에 경찰청장이 직접 화가 나가지고 감찰 조사를 지시하고 징계유예 회부됐다가 유일하게 불문으로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례가 없대. 전례가. 아무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경위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경찰청장 후보자인 조지호 씨의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오게 됐던 이유가 조지호라는 사람이 서울청장인데 서울청장을 하면서 그 백경정을 좌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감찰 조사를 한 다음에 지구대장으로.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이 그러니까 백혜련 경정이었죠. 그분을 경찰에 있는 박정훈 대령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공교롭게 맞아 떨어지니까. 야, 이게 제2의 임성근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2의 박정훈이 나왔으니까. 자, 그런데 진짜 이 친구의 그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 군데에서 연락이 올 수 있으며 셋 다 봐줘라. 이게 부당한 그 청탁을 할 수 있으며 또 아울러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영등포 경찰서장이 용산이 불편해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며 또한 그 셋 중에 하나 그 바로 조 씨, 그 사람은 또 저기 이종호가 또 그 무궁화 2개 달아줄 거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 결국 또 이 배우의 용산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정황이 지금 또 나온 거죠. 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나라가 뒤집혀야 될 사안 아니에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야 이게. 진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어떻게 그거 뭐 됐을까? 진짜 무 대통령도 탄핵으로 가는 거죠. 그럼 사실 그런 일은 뭐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조지 오웰 동생인가요? 조지호. 조지호.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자기는 그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일부 알고는 있었으나 이분을 좌천시키게 된 거는 다른 케이스로 한 거다. 그러니까 뭔가를 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뭐 어쩌고 이제 이유를 달았는데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뭐 투집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죽하면 백경정이 그 사람들 다 고발했겠습니까? 공수처에다가. 대단한 분이에요. 그 양반은 진짜. 나중에 그 양반 경찰청장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와, 이거 내부의 일이면은 대충 뭐 용산까지 얘기 나왔으면은 못 본 척하고 그냥 딱 다 받아들이고 또 그대로 이행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을 노릴 텐데 야, 이게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요거는 타협할 수 없다. 이 자세를 보면서 제가 또 그분을 통해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박정훈, 백혜룡 이런 분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군 수사기관이나 경찰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민주정부 지나면서 그 이런 좋은 그 공직자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그건 분명해요. 그 점은 확실히 민주정부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은 제가 수시로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방첩사라고 이름이 또 바뀐 그 보안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그러니까 보안사가 기무사가 됐다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라고 또 해편이 됐다가 이번에 또 방첩사라고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때 이제 윤 정부 들어서자마자 다시 또 이름을 바꾼다, 뭐 조직 개편을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걸 내부 토의를 이제 한 것 같아요. 사령관이 새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듣기로. 그 기무사의 대령급 간부들이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과거에 기무사 간판을 내리고 안보지원사로 바꾼 거는 민간인 사찰한 범죄 혐의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윤석양 이병 사건 아니 박근혜 세월호 유족들 왜 감시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기무사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다음에 또 계엄령 문건 사건이 터졌고 보안사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안사 때 또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소위 해편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말고 새롭게 태어나자는 다짐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또 이름을 바꾸고 뭘 한다는 거냐.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라면 단연코 우리는 거부한다라는 말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도 초반에 지금 이제 뭐 저기에서 또 안타까운 부분들이 속상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지만 처음에 경찰국 설치한다 그러고 뭐 어쩌고 할 적에 경찰 직장협의회나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목소리를 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군대나 검찰에서 막무가내로 상명하복을 내세우면서 누르는 이런 거는 지금 경찰에서는 이게 지금 동티가 나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너무 많고 경찰의 경우에는 이거를 한 라인으로 장악해가지고 입을 맞게 하기에는 이게 좀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까불지 말고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 지금 시대를 자꾸 역행해 나가면은 너만 다친다는 점을 좀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역행을 해도 유만분수지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본인은 자신의 권력, 권한에 도취돼가지고 지금 완전히 딴 세상을 사는 사람이니까 가상현실 속에 있는 거잖아요. 가상현실 속에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맘먹은 거 뭐든지 다 돼야 되고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은 부의원 김 박사님 딱 한 분밖에 없고 그 김 박사님 시키는 거는 또 어떻게든 또 관철시켜야 되고 뭐 이런 세상을 사는 사람이니까 참. 오늘 사실 제가 녹화 전인데 6시에 숙명여대에서 지난번에 그 총장 김건희 석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를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총장 후보가 됐잖아요. 엎을 수도 있다고 하더만요. 그러게 그것 때문에 다시 소집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일부 조선일보 같은 언론은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봐야 알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만약에 6시 그 16시 4시 지나서 진짜 총장 후보가 바뀐다? 이러면은 이건 진짜 이거 대한민국은 김건희의 나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 이미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방송 나갈 시점에는 결론이 나왔을 텐데 진짜 이러면은 국민들이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풀어질 앞으로의 그 파장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아 정말 참.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지금 이 경찰 고위 간부의 마약 수사 외압 논란 또 실은 김건희와 무관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사실 저기 이종호가 윤석열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결국 김건희 때문인 건데. 그렇죠. 그거야 뭐. 주가 조작 그 주포. 아니 본인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김건희 안다고. 그것도 본인이 VIP는 김건희라고 또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좀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특검은 계속 못하게 하고 있고 또 공수처는 아주 느린 보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진짜 이 상황을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야권은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인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최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시민들이 잊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꺾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윤석열의 어떤 그 권세가 꺾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꺾이면은 당장 국민의힘부터 반기를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용산에서는 자기들끼리 그런다는데요. 뭐 원전수 수주 실적 가지고 최대한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터키 터키 아니라 어디죠? 체코. 또 올림픽 선전 내용을 최대한 확대해서 소위 국뽕에 취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은 지지율이 다음 주쯤에 조금 더 올라갈 거다.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필요한 놈들 같은 일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회에 있는 분들 말씀을 들어봤더니 추경호 씨가 원내대표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원내대표를 지금 하고 있냐? 뭐 협상이나 이런 거 할 때나 뭐 의원들끼리 얘기할 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추경호가 원내대표가 됐으니 그리고 지금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가 이거는 꼭 하고 싶으니까 이거는 꼭 좀 받아달라고 요구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야당과 거래를 하라. 그러니까 공약이 있고 아니 이 정부가 자기들이 무슨 정무장관까지 만들겠다고 했던 정부 아니에요.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러면 정권을 잡고 들어선 정부라면 뭔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그거를 위해서 야당을 설득하고 매달려야 될 일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걸 주고받아야 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됐지만 그때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이 법은 정말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정사정 하는 게 딱 하나 있었다니까요. 그때 21대 때 딱 하나. 그게 뭐예요? 나이 만나려 통이라는 그거 딱 하나였어요. 윤석열 나이. 근데 22대 때는 좀 상황이 바뀌었냐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원내지도부나 법사위나 지금은 단 한 개도 없대요. 단 한 개도 없어. 그 뭐든지 민주당이 당신들 안을 가져와라. 우리 안하고 이것저것에서 맞춰보자 라고 하면은 무조건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안은 할 수 없다. 안 한다.
그냥 그게 방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유일하게 제안한 게 하나 있대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는 꼭 좀 빨리 합시다라고 한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의원 친선협회 빨리 정해가지고 외국 그건 진짜 용산 오더 같진 않은데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 용산의 오더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어떤 좋은 정책이건 좋은 법이건 뭐가 됐건 간에 무조건 다 반대하는 안 한다고 해서 막아라 이것뿐이고 원내대표 차원에서 자기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은 빨리 외국 가서 띵가띵가 하고 싶으니까 해외 그 친선협회 빨리 그 명단 저기 해서 만듭시다. 이 용산의 구상은 결국 이거네요. 그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는 22대 국회는 그냥 쌩깐다, 개무시한다. 이 사람들이 어떤 적절한 어떤 사변을 일으켜가지고 국면을 전환해서 그때는 독재를 하겠다. 그 국회를 무력화하고 그 구상 말고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구상이라도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이 사람들 마인드가 참 너무나 한심해서 뭐 분석할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외부적으로 그 수구 족벌 언론들하고 손잡고 내세우는 프레임은 민주당이 힘자랑하면서 독주하고 있다. 무슨 협치를 거부한다. 뭐 전횡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안 먹히잖아요. 지금 그 프레임이 이번 22대 전혀 안 먹히지. 그 뭐 심지어는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아무리 그 뭐 야당이 그 거의 독주를 해도 국민들이 비난을 안 한다. 아, 그 얘기는 또 한동훈도 얘기했어요. 한동훈도.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가지고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들의 지지율이 지금 슬금슬금 30%를 회복했다라고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탄핵만 걱정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이 법안 올라오는 거는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하고 그 다음에 그 8표 넘어가지 못하게 단속하는 것만 신경 쓰면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런 것들이 쌓여서 탄핵으로 가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을 어차피 장악하고 있으면 되니까 최근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헌법재판관 3명이 또 임기를 마치고 또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꽂아놓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해서 대통령을 파면할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일종의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자기들은 어쨌거나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해주는 30%의 개돼지들을 믿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국민으로 존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진숙 같은 사람 저렇게 내세워서 하는 거 보면 그냥 국민을 개돼지 수준이라고 알고 그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이 사람들은 무슨 트럼프가 얘기하듯이 우리를 지지한다. 게다가 중간에 있는 30-40%의 분들은 정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고 그냥 국회에서 우리가 난장판을 벌여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하면 정치 혐오증을 유발시키고 아주 지긋지긋하게 만들어서 정치를 외면하게 만들면 결국 사람들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편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투표를 떨어뜨리면 된다. 자, 국민들을 개돼지로 볼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국민들이 개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결정적으로 그 부분을 지금 이 사람들은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3년의 임기가 보장되면은 날마다 술 처마시고 뭐 대충 해도 뭐 우리는 뭐 3년 동안은 안전하다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 정권의 쐐기를 박지 않으면은 그 모든 후환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쯤은 우리 국민들은 알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것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김건희를 보조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부속실장에는 장순칠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게 제2부속실이 생긴다는 거는 뭐 일종의 김건희를 뭐 집중 관리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를? 아니, 원래는 사실 그 정권 시작하면서 제1, 제2 부속실을 뭐 따로 두지 않고 그냥 하나의 부속실만 뒀는데 아니 후보 때 그 아이빌리브 그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저기 대통령이 돼도 나는 그냥 아내로서만 역할하겠다. 그래서 부속실 안 만들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공적 활동 영부인으로서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온갖 일을 다 저지르고 나서 지금 부속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데 온데 관여하고 하는 거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하도 시비가 걸리니까 이제 대놓고 하겠다. 저기 만들어서. 근데 부속실이 하나였던 거는
대통령의 활동과 자기의 활동이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걸 기대서 지멋대로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이유가 됐는데 이 부속실 생기면은 영부인의 뭐 동태나 뭐 활동 근거들을 이렇게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뭐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도 있던데요. 정보가 잘 관리되고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그렇겠죠. 그런데 이 정부의 특징이 또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회의에 대해서도 지금 자기들은 녹취 안 한다, 기록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법상 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다 녹음하고 녹취하고 다 했는데 윤건영 의원이 그때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정진석 비서실장한테. 당연히 그거 자동으로 녹취가 된다. 뭔 소리 하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회의록만 있는데요. 녹취록 없는데요.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애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식 회의에서도 쌍욕이 난무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살다 그런 요구 처음 들어본다고 예전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증언을 한 사람들이 많죠. 용산에 있다 쫓겨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김은혜 씨가 무슨 바이든 날리면 사건 이래로 일주일 동안 출근 안 하고 뭐 어쩐다고 할 때도 그때도 그 비슷한 얘기가 흘러나온 적이 있고. 그때 이제 윤석열이가 김은혜한테 그 쌍욕을 했던 모양이군요. 너무 심한 말을 해서 충격받아서 그랬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죠 당시에 그런 소문이.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거를 최대한 지금 꺼리는 것 같고 그렇다면 상황이 예전에 왜 저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그 기억하세요? 윤전추라는 사람 나오고 알죠. 그 저기 무슨 그 뭐 시켜줬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청문회 때 나와가지고 어떤 태도 보였는지 기억나세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잊어버리니까 이런 일을 반복한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무슨 남자 경호관도 있었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 다 앉아가지고 모르는데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결국 나중에 별 처벌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정호성이 지금 안에 들어 있는데. 그렇지. 그때의 일을 거울 삼아서 또 그런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면은 빠져나갈 구멍을 그 친구가 아마 모색을 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 의원님 그 청와대도 계셨는데 진짜 말 그대로 얘네들이 일부러 녹음을 안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럼 나중에 어떻게든 그 책임 추궁할 때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다 폐기해버렸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으로 그거는 책임을 물어야 될 일이고. 아예 녹음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죠. 아예 녹음을 안 하면 그것도 저 법 위반 아닌가요? 그렇죠. 다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특히 대통령실에서 벌어지는 그 윤석열한테도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최종 책임자인데. 그래요. 녹음을 아예 안 해서 뭐 화근을 없앨 수가 없는 게 아니군요. 지금 이 내정됐다는 장수철 씨가 어떤 분인지 이제 앞으로 점점 드러나겠습니다만은 이 말씀 나온 김에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그게 있다 그래요. 그 선거 전에 그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인사를 다 하지 말고 선거 뒤로 미뤄라. 올스톱 시켰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공공기관, 용산에서. 공기업 뭐 그렇죠. 그래서 저기 낙선한 사람들, 뭐 낙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걸 다 챙겨줘야 되니까 뭐 200 몇십 개 자리 저거 했다 그랬잖아요. 그 거기에 지금 이제 사람들을 꽂아놓고 있는데 그 나름 다 공공기관이고 공기업이니까 늘 이제 이 자리에 누가 왔다, 이사장으로 누가 왔다, 감사로 누가 왔다, 이 보도자료를 내는 게 일반적인데 그 보도자료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어디. 아니 이게 임명 안 한 줄 알았더니 임명은 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임명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들은 얘기가 불량 채권 그 공매 재산인데 왜 이렇게 저기 악성 채권이나 악성 담보로 돼가지고 성업공사라고 예전에 있었죠. 성업공사. 그런데 이제 매물로 갔다가 이 악성 채권들만 모아가지고 또 관리하는 무슨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기가 그 자리에 감사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주기환이라는 분 누군지 기억하세요? 알죠. 저 뭐 민생특보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저 광주 출신의 그 수사관 출신의 그걸 또 거기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청와대 대통령실 그만뒀다는 보도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보로 그때 저기에서 한동훈하고 무슨 갈등이 있을 때 저기 하고 나서 특보로 바로 임명했다고 했었잖아요. 저 공천 비례대표 앉아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대노했었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씩 다 꽂아놓고 있는데 예전에는
갈 만한 분이 가서 뭘 저기를 할 때도 비전문가가 낙하산으로 떨어졌다 어쩌다 하면서 뭐 조선일보에서 대대적으로 일면에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왜 취재를 안 하고 왜 보도를 안 하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어쨌든 지금 확실히 김건희가 국정의 넘버원이죠. 그렇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거의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 언제 김건희한테 그런 권력을 부여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사실은 지금 어찌 보면은 최순실한테 착한 어머니상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말이죠. 요 국정농단 뺨을 쳐요 진짜. 최순실 씨가 너무 억울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유라도 억울해하고. 네. 이거 정말 참 큰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 일단 윤석열이가 뭐 오늘까지 그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해달라 이 얘기 보니까 내일 이제 임명할 것 같은데 들어가겠다는 수순이죠. 이게 또 법인카드 엉망진창으로 해도 용산한테 잘 보이면은 뭐 나의 앞날은 또 출세는 보장되는 것이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공직사회에다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참 끔찍한 게 그 박정훈이라는 사람이죠. 그 TV조선 출신. 원래 동아일보 출신이고. 원래는 동아일보. 동아일보에다 조선 갔다가 된 거죠. 그 청문회장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귀를 의심했는데 어차피 임명되면은 또 탄핵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사람을 상대로 왜 이렇게 청문회를 길게 합니까?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더라고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러면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후보자로 가기까지 그간에 그쪽 업계에서 떠돌던 얘기가 누가 가도 길어야 일주일짜리 짧으면 2, 3일짜리 위원장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 안 간다라고 다 해서 이진숙 같은 사람이 결국 가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였습니까? 이진숙 씨가 결국 그렇게 해서 이력서에 쓸 타이틀 하나를 얻고 하루를 하더라도 타이틀 하나를 얻은 다음에 다음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출마를 또 노리는 것 같다. 또 저기 야권에 의해서 좌파에 의해서 비운의 방송통신위원장 이 사람 우리가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또 펼 것이고. 그거의 언론계의 관측으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로.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대구시장 트라이 한 적도 있고. 근데 2년 후까지 그 이진숙이가 이 바깥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저는 끔찍한 게 그런 거예요. 청문회에서 보이는 그런 식의 태도를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영남 쪽에서도 이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여론이 훨씬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없이 그냥 시종일관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소위 지금 세간에 한간에 떠도는 그 소문대로 다음 선거에 출마할 거를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자리를 수락하고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라면 그래 보입니다, 사실은. 적어도 그 온 국민이 보는 그 청문회장에서 보이는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태도를 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일관을 하잖아요, 그냥 3일 동안을. 그러면 또 그렇게 해야 또 저기 윤석열이든 차기 공천을 줄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좌파에 맞서서 끝까지 의연하게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잘 보이고 그렇게 해서 공천만 받으면 대구 시민들은 또 그거를 찍어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예를 들어 정권의 도덕성을 두려워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다음에 유권자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역시 또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뻔뻔하게 막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구 시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 사람이 실제로 진짜 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게 너무 참혹한 거예요. 대구 시민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고. 참. 근데 어쨌든 지금 야권으로서는 이진숙이가 또 액션 취하면은 그 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제까지 계속 이런 사태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될까요? 걔네들도 인재풀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뭐 MB 출신 많이 있잖아. 권재형도 있고 김재철도 있고. 그러네. 안광안도 있고. 김장겸은 국회의원이니까 못하겠구나. 아니 뭐 부위원장을 지금 또 김태규를 시킨다는 얘기가 또 나왔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비난했다. 판사하면서 내내 그걸로 일관하다가 지금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죠. 그걸 또 이쪽으로 또 무슨 권익위가 방통위 돌려막기 하는 대로 지금
활용되는 보도방, 예. 보도방 같은 참.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자, 하여간 참 오늘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참 총선 때 이렇게 시원하게 밀어주셨는데 200석이 되지 못한 게 너무 한스럽다. 그러니까 이 막무가내 정권을 계시고. 바라보면서 네. 또 이 덥고 습한 날씨에 네.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탄핵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면 네. 그렇게 옛날처럼 예. 박근혜 때 같은 확 불이 붙어가지고 뭐 예. 80% 90% 막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안 그런 이유가 뭘까요? 못 그런 그러니까 이유가. 지치신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예전에 일종의 학습효과 비슷하게 된 면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냥 좀 지긋지긋하다 생각해서 그냥 아예 응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옛날 그리스 시절에 뭐 플라톤 얘기 언급할 것도 없이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한테 지배 당한다는 건데. 그렇죠. 예. 그런 형국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빨리 이거를 극복이라도 해야 될 텐데. 네. 결국 남아 있는 거는 주권자들의 심판이라는 것이고. 그 유증기가 가득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유증기가 아주 가득 차고 누군가가 하나의 계기를 만들면 그 라이터를 켜면 폭발할 지금 상황이다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은데 하여간 참 지금 여러모로 민생이나 국가 안보나 또 전반적으로 지금 다 위기인데 그러니까요. 위기 상황에서 지금 그 와중에 또 오늘 또 대통령 이름으로 발표한 게 있죠. 뭐 상속세 뭐 무슨 저 주식 관련해서 그 금투세 예. 그거 뭐 네. 조정하겠다고. 예. 계속 하여튼 그 부자 감세해주고 뭐 가진 사람 저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지금 그래서 하고 이제 있단 이런 것 말입니다. 같아요. 그 나한테 잘 보이면은 야 뭐 야권에서 뭐라 건간에 내가 너 키워줄게.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의리를 지킨다. 내가 저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법이고 뭐 무슨 상식이고 다 신경 안 쓰고 뭐 출세한다. 이런 믿음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윤석열 권력이 유지되는 하나의 어떤 버팀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아가리에다가 콩고물만 쳐 넣어주면 다 따라오게 돼 있다. 그게 다 그 윤석열의 그 휘하들은 다 개돼지들이에요. 또.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쥐약 먹은 것들이다. 그 배우자라는 분은 뭐 마귀 같은 것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 앞에서 마귀라고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마귀보다 더 심한 표현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아니 뭐 자리만 주고 뭐 하나 던져주면 너네들이 나 따라올 사람들이 너네들이 뭐 별거 있어? 네. 그 본인도 또 그런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네. 유유상종인 건데. 네.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나고 나라가 멍드는 거는 이제 이걸 복구하려면 이건 진짜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윤석열의 힘이 빠지게 하면은 그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나야 되는데 내부에서는 내 말 안 들으면 이거야 라는 거와 함께 그렇죠. 나한테 잘 보이면은 야, 넌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거야. 뭐 이런 게 또 하나의 어떤 그 법칙처럼 굳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한동훈이가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됐단 말이죠. 한동훈이가 결국 윤석열의 그 리더십에 결국 순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마이웨이를 갈 것인지 이것도 사실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서로 눈치 작전을 할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쑤시는 상황들이 이어질 텐데 그게 이제 뭐 지금으로서야 당장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뭔가 이렇게 같이 한 배를 타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들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지금 뭐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날리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얘기가 되다가 이제 그냥 바꾸는 걸로 지금 거의 가는 것 같죠? 정점식은 이제 친윤이고 그러니까 쳐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이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번 발화점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상대를 죽일 수 있는 카드들을 모으는 기관들이 될 것이고. 지금의 어떤 그 나름대로 좀 안정기가 실상은 물밑에서 탐색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정면 승부는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이제 본인들이 가깝게 활용해야 될 언론들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식의
얘기들이 계속 나오겠죠. 당분간은. 네. 자, 그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국 차별화하지 않으면은 다음에 예. 지금 이 정도 그 당 지지율 갖고는 뭐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자니 지금 찜찜하고 걸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 서로 간에 같이 벌인 공범 행각들이 너무 많고 네. 서로가 서로의 또 약점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김건희와의 관계도 사실 좀 그 한동훈의 고민거리가 아닐까. 이거 어떻게든 매듭을 좀 풀어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겠죠. 어떻게 해법을 찾을까요? 글쎄요. 그거야 뭐 저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한동훈이 적어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둘 중에 누가 더 센가. 이거는 김건희가 더 우선이다. 라는 판단 정도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에게 밉보여도 김건희한테 잘해서 김건희가 뭐 품어주면은 윤석열은 문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지금 김건희 씨가 벌여놓은 일이 너무 많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가방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소위 국민 여론의 눈치를 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전된 입장을 취하게 되면 김건희 씨나 그 부부하고는 원수가 되는 게 더 깊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가자니 본인한테 아무런 이제 장래에 희망이 없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 지금 검찰총장 이원석하고 한동훈은 사실상 그 한 팀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뭐 가까운 한 팀이 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둘 다 이제 윤석열한테 미움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동병상련의 어떤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려면은 이제 윤과 한 같은 어떤 그런 공범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원석하고 한동훈은 그 정도로 밀접한 사이는 아니란 말이지. 왜냐하면 연수원 동기인데다가 나이는 이원석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한동훈 밑에서 이제 그동안에 계속 어찌 보면 수발드는 일들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시다바리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그렇게 뭐 아름다운 관계는 아닐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둘이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윤을 치자 뭐 이런 것들이 안 먹히죠. 그거는. 가능할 상황은 이원석은 아니다. 이미 검찰 내부에서도 무시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서울중앙지검장 그 이창수가 그렇게 대놓고 디스하는 거 보니까 아무 못 하잖아요. 그냥. 그럼 이렇게 9월 15일까지 무기력하게 있다가 그만둘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중간에 그만둬서 자리가 없어지면 더 가혹하게 밟을 거라는 저 사람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이원석은 그냥 뭐 내리깔고 납작 엎드려 있다가 이 정도로 그냥 그 저기 김건희를 저렇게 수사한 거 황제 수사를 한 거 이거에 대한 불만 표시만 하고 적당히 심하게 할 것이다. 중간중간에 튀어나와서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씩 할 거예요 아마. 예전에 저 김진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김진태. 검찰총장까지 했었나요? 그 사람? 총장 했었죠. 그 사람이 나름 예전에 무슨 자기가 학생운동에 연루돼가지고 무슨 절마다 숨어 다녔다 뭐 수배돼가지고 뭐 그런 소리 하고 뭐 저기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박근혜 때 검찰총장 됐단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저걸로 일관하다가 그냥 끝났잖아요.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이원석 그래요? 행태를 보면. 그 전에는 뭐 결론을 내겠죠. 그 디올백이라든지 저 주가 조작건. 그렇죠. 어떻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9월 중순이면은 저 공범들 2심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뭐라도 물타기를 하는 결론을 내놔야지 지금 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2심에서도 대부분 다 유죄가 인정될 텐데 그러면 더 김건희한테 그 뭐 상황이 안 좋을 것이고 그 이전에 김건희를 해방시켜줄 뭐라도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너무 낯이 안 서지 않나요?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수사하지 않다가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 적은 없잖아요. 뭐 너네가 어쩔 건데잖아 계속.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계속 자기들은 그렇게 온 수법이 먹혀왔고 언론하고만 제휴가 잘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지네들이 괴롭힐 사람들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자신 있는 거예요. 다음 검찰총장은 혹시 이창수가 될까요? 한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대요. 이렇게 하면 이창수밖에 이제 한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이 믿을놈이라고 하면서. 아니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진짜 윤 입장에서도 사실은 다음 검찰총장이 되게 중요하죠. 어째서 그래서 정권 후반기로 들어서서 원래 검찰의 속성이라는 게 후반기로 들어서가지고 내리막길을 타면 그때는 이제 칼로 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충성했다가 이제 새로운 미래 권력에 충성하는. 그러니까 그 추이를 검찰은 지금
조직이 이대로 남아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네. 식의 근본적인 지금 고민을 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얘들이 살기 위해서는 뭐라도 더 큰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꾸밀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음 정부 검찰은 어떻게 그러면 이 검찰 내부를 뭐 수술을 하든지 개혁을 하든지 해야 할까요? 본인들 얘기로도 지금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정권 연장이 되든 네. 아니면은 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네. 우리 조직이 이 형태로 유지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라는 워낙에 개판을 쳤으니까 네, 스스로들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그거는 뭐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지금 모습은 용납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은 지금의 검찰은 뭐 공소청으로 중수청으로 또 나뉘어 가지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검사들이 어떻게 뭐 수사 쪽으로 가는 검사도 있고 기소 쪽으로 가는 검사도 있고 그런가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그렇게 해서 제도 설계를 해놓은 거죠. 네. 뭐 하기 싫으면 나가고 예. 수사가 본인이 더 맞고 이게 본업이라고 생각하면 수사청으로 가라. 그러니까 본인의 선택입니까? 아니면은 선택이죠, 선택.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을 받아주고 예. 거기서 이제 인원이 편중되거나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인사권으로 이제 조정해서 배치하겠죠. 예. 원래 원칙대로. 근데 그건 자원보다는 예를 들면 나쁜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좀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사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건 어떨까요? 그런 부분까지는 좀 그것도 이제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게 현실화되면서 함께 고민하고 설계해도 늦지 않을 문제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원칙으로 국민적 공감이 이루어지고 합의하는 게 국민적 합의는 완성되는 게 되게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사실상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는 그렇죠. 거는 적어도 이 이상 더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하게 놔둬야 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아유 정말 좀 끔찍합니다 정말. 예, 끔찍해요. 이거 어떻게든 빨리 이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수사 기소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신속하게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길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한국 정치가요 여든 야든 관계없이 검찰에 먹혔어요. 먹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여당은 없죠 사실상 지금 검찰당이 있는 거죠. 완전 시다바리가 돼가지고 이거 뭐 자존심도 뭐고 다 나발이고 없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21대 주로 그랬습니다만은 이 검찰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런 분들이 안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거는 확실히 좀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아니 옛날에는 어느 정도까지였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거죠. 아무리 그래도 검찰이 경찰보다는 낫다. 검찰 개혁 얘기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무슨 뭐 국민들의 뭐 80% 이상이 동의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다. 뭐 이따위 소리를 의원총회에서 했으니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검사 출신에 누군지 뭐 대략 감이 잡힙니다. 강원도 사람입니까? 전남 사람입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이었죠. 경상도 사람도 있고, 그래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없어졌으니 민주당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하여튼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알아주시는 날이 올 것이고, 결국 윤석열은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사실은 역사의 필연이죠. 언제 이제 이 사람이 하늘의 벌을 밟게 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이지. 이런 사람이 떵떵거리고 장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멀쩡하게 있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이 개돼지를 인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진 않을 것이다라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갖습니다. 자, 오늘 고수의 전략도 함께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했고요. 자, 여러분 8월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